어릴 적 나는 동성 친구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짝사랑했던 것 같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더 좋아했던 적이 꽤 많았다고 말했던 나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더 진심이고 내가 더 좋아하면 어때? 그렇게 지나간 인연이었어도 나하고 친하게 지내줬던 게 고마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줬으니까. 내 유튜브 채널의 영상 밑에 달린 짧은 댓글이었다.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보며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가수 아이유의 에필로그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이든 누가 더 좋아했든 얼마나 멀어져 있든 간에 결국 그 시절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위로,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깨달음. 누군가 꾹꾹 눌러 쓴 그 따뜻한 문장들을 가만히 보며 오래전 멀어진 나의 옛 단짝을 떠올렸다. 그 친구와는 5살 유치원 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함께했다. 내 인생의 첫 친구였기에 애착이 남달랐다. 친구의 이름은 나은이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나은이는 세상의 전부 같은 존재였다. 엄마들끼리 친해서 우리는 피크닉을 함께 가기도 했다. 내 어린 시절 앨범에서 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단연 나은이었다. 나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새로운 친구들보다 나은이가 훨씬 좋았다. 나은이에게는 나를 이끄는 다정한 분위기가 있었다. 매일같이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기억, 핸드폰이 없던 그 시절, 수화기를 들고 걔네 집 유선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 저 땡땡이인데요. 나은이 있어요? 하고 묻던 기억. 그리고 나은이 집 앞에서 나은아 놀자 하고 외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근처 놀이터로 뛰어나가 해가 질 때까지 뺑뺑이와 그네를 타고 놀던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하다. 우리는 만화 달빛천사나 꼬마 마법사래미, 이누야샤를 지독하게 좋아했다. 가사를 전부 외워 부르고 세상 진지하게 역할 놀이를 하던 소중한 취향의 공유는 내 세상에서 나은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 꼬마 시절 내가 기억하는 나은이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였다. 나은이는 모르는 게 생기면 늘 나에게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곤 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잘 몰랐지만 어째서인지 그 애 앞에서는 모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는 체를 하며 엉터리 대답을 자랑스럽게 내뱉었다. 이게 정답이야. 하고 말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지만 나은이는 내 엉터리 설명을 듣고도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우와, 신기하다. 너는 뭐든 다 알고 있네. 순진무구한 얼굴로 나를 대단하게 봐주는 나은이를 보면 어린 마음에 어깨가 한껏 으쓱해지곤 했다. 야속한 사실이지만 초등학교 내내 나은이와 내가 같은 반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성격이 좋은 나은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와 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다. 나는 그게 늘 서운했다.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보이면서도 모두에게 다정한 그 애의 성격이 못내 야속했던 것이다. 갈등은 그 애를 좋아하는 다른 여자애인 아현이가 나를 몹시 싫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로 그 애의 단짝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내가 부르면 나은이는 아현이와 놀고 있었고 아현이가 부르면 나은이는 나와 놀고 있으니 아현이와
나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했다. 나은이는 이런 우리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사이좋게 지내라고만 했다. 그러나 첫인상부터 서로 좋지 않았던 우리는 끝내 서로를 좋아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생들의 유치한 질투 같지만 당시의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심각한 단짝 경쟁 구도였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알고 보니 나와 나은이 그리고 아현이는 유치원 동창이었다. 유치원 시절엔 나은이가 나랑만 놀아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집에서 유년 시절 앨범을 들춰보다가 아현이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해버린 것이다. 단짝 자리를 두고 한창 신경전을 벌이던 초등학생의 내 눈에 과거 유치원 사진 속 아현이의 환한 미소는 눈의 가시가 따로 없었다. 나는 그 시절의 흔적을 참아줄 수가 없었다. 결국 손톱으로 사진 속 아현이를 소심하게 긁어놓았다. 엄마에게는 그냥 상처난 거라고 둘러대며 말이다. 손톱으로 지워진 아현이를 보며 그제야 속이 시원했다. 초등학생의 유치한 질투였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지독했구나 싶어 어이가 없지만 그때의 난 그만큼 나은이를 빼앗기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큼 싫었던 모양이다. 참다 못한 초등학생의 내가 어느 날 나은이에게 도끼 눈을 뜨고 물었다. 너 아현이야 나야? 선택해. 마치 남자친구에게 너 게임이 좋아, 내가 좋아? 선택해. 하는 것처럼 나는 나은이에게 집착을 부렸던 것이다. 돌아온 친구의 대답은 내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나는 둘 다 소중해. 5살 때부터 쌓아온 세월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와서 친해진 걔나 나나 똑같이 소중하다니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나는 결국 내가 먼저 획 토라져 나은이에게 울먹이며 너랑 절교야 라는 소리를 내뱉었다. 속상한 마음이 너무 커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결국 초등학교 시절 내내 대면하게 지냈지만 중학생이 되자 종종 나은이 생각이 났다. 머리가 조금 크고 나니 내가 그 시절 너무 유치하게 굴었구나 하는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다. 마침 중학교 때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다. 여전히 그때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는데 이대로 영영 남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났다. 나는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예전에 뺀질나게 눌러댔던 그 시절의 그 집 전화번호를 다시 꾹꾹 눌렀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나은이에게 연락을 했다. 나은이는 다정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자기도 나와 다시 연락하게 되어서 정말 좋다고 했다. 나의 절교 선언 후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비로소 화해할 수 있었다. 물론 전적으로 일방적인 나의 토라짐으로 시작된 절교였지만 나은이 역시 그 시절 우리들의 예쁜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사는 지역은 멀어졌지만 우리는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주 가끔 시간을 내서 만났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은이의 성격은 어릴 때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원래도 나은이는 먼저 싹싹하게 연락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지 1년에 한 번꼴로 번호를 자주 바꾸곤 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알던 사람들을 그냥 정리하고 싶었다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무언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바꾸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은이는 번호를 바꿀 때마다 나에게만큼은 잊지 않고 문자로 새 번호를 보내주었다. 나 번호 바뀌었어, 저장해 라는 덤덤한 알림이었지만 나에게는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문자 한 통이 매번 어찌나 감동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나은이한테 이번에도 번호 바꿨어? 그래도 나는 남겨줬네. 뭔가 감동이다. 우리 오래 가자. 라는 답장을 하곤 했다. 나은이에게도 그러자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은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정리하면서도 나를 오랜 기간 끝까지 남겨주었던 건 내가 나은이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듯 나은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특별함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서로 애틋했던 우리의 인연은 대학생이 되자 각자의 생활로 바빠지면서 연락이 드문드문해졌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다. 다시 만난 나은이의 얼굴은 참 많이 변해 있었다. 어딘가 어둡고 고민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어느 날은 몰라보게 달라진 얼굴로 나타나더니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갑자기 과학자가, 기타리스트가 혹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외모를 바꾸고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읊조리는 그 애의 모습은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다가도 하고 싶은 게 많아 눈을 반짝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어딘가 눈빛이 항상 공허해 보였다. 그 만남 이후 나은이는 1년에 한 번씩 번호를 바꾸던 것과 달리 3, 4개월에 한 번씩 번호를 바꾸곤 했다. 그때마다 새로 번호를 보내주면서 말이다. 그런 나은이의 행동은 내가 보기에 좀 위태로워 보였다. 걱정이 된 나는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지만 나은이는 그저 아무 일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원래도 자기 속내를 잘 꺼내놓지 않는 아이였기에 그 침묵은 더 깊은 벽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나은이는 이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다. 당시에 학교를 다니며 사업을 시작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나는 내 일을 챙기기 바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애의 위태로움을 깊이 들여다봐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던 어느 날 그 애는 다시 번호를 바꾸었고 이번에는 나은이가 더 이상 나에게 새 번호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 애의 직전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 곧 새 번호를 알려줄 줄 알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나은이가 나랑 멀어졌구나.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매번 누르던 나은이의 집 전화도 이미 없어진 번호라는 수화음만 나올 뿐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 애 생각이 난다. 그 애의 집 전화번호는 여전히 기억이 나니 말이다.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뿐만 아니라 서운했던 기억, 속상했던 경험까지도 모두 함께 밀려온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가끔 남는다. 그 당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나은이는 어쩌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면 당시 어쩌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걸지도 모르겠다. 결국 지금은 서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를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 시절 나를 단짝으로 삼아 연을 이어가줬던 그 애가 너무나도 고맙다. 나에게 댓글을 달아준
원문의 글처럼. 내가 조금 더 좋아했으면 어때?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기억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라는 말의 주인공이 나에게는 바로 나은이었던 것이다. 그 애가 있었기에 나의 초등학교 시절이, 나의 학창 시절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소중함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 결국 나에게 남는 건 감사함이었다. 그때 그 시절 나의 세상에 가장 예쁜 추억을 만들어준 그 아이에 대한 깊은 감사함. 우리는 서로 서툴렀고 오해를 하기도 했으며 끝내 멀어졌지만 분명 서로에게 세상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순간이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과 감사함을 동력 삼아 오늘을 살아간다. 내 유년의 페이지를 가득 채워준 나의 첫 친구에게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에필로그를 띄워본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참 고마웠다고